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댁은 사형제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님이 딸을 너무 원해서 낳다보니 아들만 넷을 낳았다고 했어요. 시댁에 첫 인사를 가던 날 시아버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원래 우리는 둘만 낳고 안 낳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딸은 하나 있어야 한다길래 낳다 보니 넷까지 낳지 뭡니까? 셋째도 아들인 거 보고 진짜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미련이 생겨서 마지막이다 하고 낳다 보니 일이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 덕분에 막내가 태어난 거죠. 만약 셋째가 딸이었음 우리 막내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셋째랑 막내가 유난히 사이가 좋은 편이랍니다. 그래도 막내가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도 아쉽긴 하네요. 시아버님이 가족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나중에 듣고 보니 며느리들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했어요. 첫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작은 형님이 제게 다가와서 살짝 말을 했거든요. 며느리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아, 네. 저기 인사까지 드렸으니 꼭 결혼할 것 같은데 전화번호 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요? 나는 형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렸는데 내가 불편하게 한 건가요? 아니요, 알려드릴게요. 작은 형님의 말투에서 알 수 없는 강요 같은 것이 느껴졌기에 제가 급히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잠시 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괜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작은 형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무슨 이유로 만나자고 하는지 궁금한 마음이 컸기에 약속 날짜와 시간을 잡았고 며칠 뒤 만나러 갔는데요. 작은 형님은 앞으로 지켜야 하는 수칙 같은 것에 대해 말을 해줬습니다.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도 2살이나 많은데 그냥 편하게 말해도 괜찮지, 동서? 동서도 앞으로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 아, 네. 동서, 그 네라는 말부터 고쳐야 할 것 같아. 네?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동서는 꼭 말끝을 흐려서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정확하게 반응을 해줘야 말하는 사람도 덜 불편하지. 그건 그렇고 말이야. 내가 형님한테 들어보니 혼수를 별로 못 해온다고 했다며? 네? 아, 제가 모아놓은 돈만큼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냐, 집에서 보태줄 형편은 안 되나 봐. 혹시 친정집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건가? 전혀 못 도와주시는 건가? 작은 형님이 깔보듯 눈까지 내리깔고 물었습니다. 그게 전혀 못 도와주시는 건 아니고 3천만 원가량은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하면 1억 정도는 되고요. 제 입에서 1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작은 형님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정색한 채 물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많이 모으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았습니다. 이런 취급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니, 난 그냥 좀 당황해서 그런 것뿐인데 뭘 정색까지 하고 그래. 사실 형님이랑 나는 혼수를 꽤 많이 해왔거든. 그러니까 형님은 4억, 나는 3억 이렇게 해왔거든.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되겠지만 형님 친정이 꽤 잘 사는 편이라 친정에서 거진 다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도 친정이 못 사는 편은 아니라 2억 5천 보태줬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형님은 결혼하면서 집을 샀거든. 나도 대출이 조금 있긴 하지만 집을 샀고 말이야. 근데 도련님한테 들어보니 둘이 가진 돈 합하고 시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집은 어림도 없다고 하길래 대체 얼마나 해오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우리 시부모님은 자식들 차별하고 그러지는 않는 분들이라 도련님도 똑같이 도와주셨을 텐데 집을 못 산다고 하길래 말이야. 근데 동서가 1억 가지고 오면 집은 어림도 없긴 하겠다. 그 돈으로 혼수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 나는 결혼할 때 어머님 명품백뿐만 아니라 형님 명품백까지 준비했었는데 우린 동서한테 명품백밖에는 그른 것 같네. 작은 형님이 대놓고 혼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대답을 했습니다. 혼수 문제는 어머님과 이미 얘기 다 끝냈습니다.
물론 그랬겠지. 근데 내가 동서를 위해서 충고 하나만 하자면 우리 시댁 실세는 어머님이 아니라 맏며느리는 형님이야. 한마디로 형님 눈밖에 나면 앞으로 골치 아파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백은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 건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해 주는 거야. 죄송한데 어머님도 백은 생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할 생각이고요. 제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했는데요. 제 말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모양으로 작은 형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쐐기를 박듯 제게 물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물을 테니까 대답해줘. 그러니까 동서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말인 거지? 한마디로 앞으로 형님은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인 거고. 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혼수 문제는 이미 어머님과 상의가 끝난 문제인데 이렇게 따로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 아니죠. 저는 형님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걸요? 어떻게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된 부분을 콕 집어서 대꾸했는데요. 작은 형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봐 동서, 공무원이라 그런지 너무 답답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내 빼까지 사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내 것까지 사오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형님 것만 사오라고 했던 거잖아. 동서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내가 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동서 편하라고 충고해 준 것뿐이야. 마치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듯 작은 형님이 말했어요. 형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어머님과 얘기 다 끝낸 혼수 문제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이래서 공무원들 보고 무진장 답답하다고 하는 거구나. 이거 뭐 대화가 안 통해도 너무 안 통하네. 알았어. 난 동서 생각해서 꺼낸 말인데 나도 더 이상 말 안 할게.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형님 말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나는 가서 형님한테 그대로 보고할게. 근데 만약 결혼하게 되면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만 명심해. 작은 형님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결혼을 없던 일로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결혼한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들어봤지만 형님들 시집살이 사연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더니 남편이 급히 집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해나야, 정말 미안해. 화 많이 났지? 난 살다 형님 시집살이는 처음 들어봐서 지금 너무 놀랐거든? 물론 내가 형님들보다 혼수를 적게 해가긴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기나 해? 진짜 미안해. 저기 이런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난 위에 형들이랑은 별로 친하지가 않아. 학교 다닐 때 내가 형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그랬다 보니 형들이 나를 대놓고 싫어했거든. 잠시 말을 멈춘 남편이 양미간을 찌푸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수님이랑도 안 맞더라고. 아까 작은 형수님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큰 형수님이 만만치 않은 분인 건 확실해. 한마디로 큰 형수님은 뒤에서 사람을 조정하는 보스 같은 사람이고 작은 형수님은 행동대장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래도 큰 형수님 친정이 좀 부자다 보니 작은 형수님을 쥐락펴락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돈이 많으면 좋을 순 있겠지만 그걸로 사람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걸 보고 또 부모님은 따로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엄마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셔. 큰 형수님이 보통 불려시가 아니거든. 부모님 앞에서는 현명한 맏며느리인 척하고 뒤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연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더라고. 언젠가 한번 내가 엄마한테 살짝 말을 꺼냈는데 엄마가 전혀 안 믿는 눈치였어. 나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난 그런 사람들이랑 잘 지낼 자신이 없거든. 아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르지? 미안해. 형수님들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대신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진짜 미안한데 난 이 결혼 못하겠어. 우리 집이 부잣집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건데
대놓고 거지 취급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얼굴 맞대고 살 수가 있겠어? 라며 남편을 남겨두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매일같이 남편이 찾아와서 빌어댔기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했거든요. 난 강민이가 참 마음에 들던데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그 집 얘기 다 말했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시어머니 짜리가 그랬다고 하면 나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지. 근데 형님들이 그랬다며. 형님들이야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별 상관이 있겠냐 그 말인 거지. 솔직히 나도 네 큰엄마랑 작은엄마랑 자주 만나지도 않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뭐 신경 쓸 일이냐 그 말이야. 사실은 강민이가 네 아빠 만나서 울고불고 한 모양인데 네 아빠도 내내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둘이 같이 세차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갑자기 헤어진다고 하니까 많이 서운할 수밖에. 아빠는 나 몰래 왜 강민 씨를 만나고 난리야? 강민이 가도 전화라고 그러니까 아빠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야. 방금도 말했지만 시어머니 자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순 없겠니? 엄마가 눈치를 보며 간곡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사실 남편이 부모님께 너무나 잘했기에 부모님은 남편을 마치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꼈거든요. 그 뒤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빌어대기도 했고 부모님도 대놓고 남편 편을 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매일같이 설득하는 부모님과 남편의 말에 넘어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후 두 형님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누누이 들어 잘 알고 있었지만 큰형님에 비해 작은형님은 세 발에 피었다고 해야 할까요? 큰형님은 교묘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듬직하고 인자한 맏며느리 모습 그 자체였지만 뒤에서는 대놓고 힘들게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시아버님 생신날 일어났습니다. 생신을 앞둔 어느 날 행동대장 작은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조금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잖아. 네, 그렇잖아도 어떻게 해야 하나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했던 거야? 난 공무원이라 꽉 막혀서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 네? 지금 제 직업을 거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알았어. 난 그냥 농담 좀 한 건데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무슨 농담을 못하겠어. 작은형님이 짜증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그래서 아버님 생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큰형님께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내가 형님 허락도 안 받고 동서한테 전화했을까봐? 암튼 내가 형님이랑 상의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하고 시부모님 첫 생신상은 직접 차려드렸거든. 근데 저번 달에 어머님께서 절대 상 차리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자주 가는 한정식 집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나 아직 말 안 끝났는데 계속 말 자를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형님이랑 상의해봤는데 그날 식당에서 식사하는 값은 셋이 나눠서 계산하고 두 분께 용돈 드리기로 합의했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돈 입금하면 되고, 그리고 용돈은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께 한 집당 5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 5만 원씩이요? 왜? 동서한테는 5만 원도 너무 무리가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5만 원씩 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아무리 그래도 생신이신데 5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서, 형님이랑 이미 말 끝났다니까. 암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동서도 약속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며느리가 많아서 다 똑같이 해야 나중에 말썽이었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작은 형님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통화를 하고 난 뒤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작은 형님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 생신날 말이야. 한 집당 5만 원씩 드리자고 하는데 그럼 너무 적지 않을까? 5만 원씩? 진짜 5만 원씩 드리자고 했단 말이야? 분명히 그랬다니까. 혹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 글쎄, 봉투에 돈을 넣어드려서 얼마씩 드렸는지는 나도 잘 몰라. 그럼 그동안 5만 원씩 드렸다는 건가? 큰형수님은 돈 많다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진짜로 5만 원만 해? 그래야 하지 않을까? 괜히 형수님들 친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잖아. 우선은 당신이 막내니까 형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편하긴 하잖아. 남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는 시아버님 생신날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두 형님에게 제대로 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신 축하 노래도 부르고 식사도 맛있게 했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던 중 큰형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준비해온 거 두 분께 먼저 드릴래? 아, 네. 어머님, 아버님, 약소하지만 조금 준비했습니다. 제가 두 분께 봉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순간 두 형님이 마주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큰형님이 다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매번 봉투로 하기 좀 그래서 이번에는 본가 에어컨 바꿔드릴게요. 에어컨을? 네, 작년에도 고장나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 에어컨 가격이 엄청 비쌀 텐데. 에이,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여름 되면 설치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미리 사서 주문해놨습니다. 아마 내일쯤 본가로 설치하러 갈 거예요. 우리야 고맙긴 한데 너무 과한 걸 받아서 미안해서 어쩐다니. 두 분께서 잘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큰형님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얌전한 척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작은형님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형님처럼 비싼 건 못 해드릴 것 같고 그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그거 사서 주문해놨습니다. 뭐? 식기세척기? 네, 어머님 맨날 설거지 직접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젠 편안하게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 돌리세요. 아니, 그것도 꽤 비쌀 텐데 뭐하러 그랬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걸요, 뭐. 그것도 내일쯤 본가로 설치하러 갈 거예요. 두 형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윙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곧 저를 보더니 비웃듯 교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형님이 저를 곤란하게 할 작정으로 꾸민 짓이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많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배신감보다는 바보같이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로 우리가 들인 돈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었지만 너무너무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두 형님에게 따져 묻는 것도 시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기에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작은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어요. 형님, 왜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러는 거야? 저한테는 분명히 5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잖아요. 아, 그거 별일도 아니구만. 왜 그래? 그거 말이야, 형님이 동서 생각해서 그런 것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생각해서 그랬다니요. 난 모르는 일이니까 형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따져 묻던지. 난 바쁘니까 이만 전화 끝난다. 작은 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제가 큰 형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이미 작은 형님이 보고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역시나 큰 형님은 작은 형님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통화 가능하세요? 가능해. 나 바쁘니까 빨리 말해. 저기 작은 형님 말로는 형님이 생신 선물로 5만 원씩 드리는 걸로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근데 오늘 형님 두 분께서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하셔서 대체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요. 동서, 내가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첫째 동서 말대로 공무원이라 그런지 막혀도 너무 꽉 막혔잖아. 그게 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큰형님이 뻔뻔하게 대묻는 모습에 잠시 정신줄을 놓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큰형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동서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걸 따져 묻는 거 자체가 웃긴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동서는 친정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월급 뻔한 거야.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 첫째 동서랑 내가 동서 생각해서 그 금액만 하라고 한 건데 그걸 고깝게 받아들이는 동서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동서네 형편 생각해서 말해준 것뿐인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동서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냔 말이야. 동서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거 아주 안 좋은 버릇이야. 형님, 제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한테 화풀이를 할 게 아니라 지원을 못해주는 친정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그런 부모를 만난 동서도 참 불쌍하긴 하다. 그리고 말이야, 첫째 동서랑 우리는 골프 치러 자주 다니는데 시부모님이 둘째 동서만 따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어머니께서 물어보면 알아서 잘 둘러대. 동서 형편의 골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잖아? 물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피해의식 많은 동서 성격에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야.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시부모님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난리인 거야? 라며 큰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큰형님과 통화를 하고 난 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큰형님의 자기 합리화에 치가 떨릴 정도였거든요. 역시나 큰형님은 작은형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말고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도 않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두 형님이 저를 철저히 배제시킨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과 우리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여 서로를 뜨악한 관계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두 형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를 시켰는데요. 평소 도련님과 가깝게 지낸 편이라 우리 부부에게는 미리 언지를 했었어요. 도련님 말로는 동서가 수수하고 꾸밈이 없어서 저와 잘 맞을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마도 셋째 형수님이랑 잘 맞을 거예요. 그동안 형수님 혼자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앞으로는 그 사람이 잘 챙겨줄 거예요. 그 사람도 큰 형수님이랑 작은 형수님이랑은 잘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수님이 잘 좀 살펴주세요. 저는 시댁에서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는데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앞으로는 투명인간 취급받지 않을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넷이서 자주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남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저를 챙겼던 도련님이었기에 약간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두 형님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지라 동서가 첫 인사를 오던 날 저는 그냥 없는 사람 마냥 행동을 했습니다. 역시나 두 형님은 눈에 불까지 켠 채 동서를 스캔하는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해 보였기에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고요. 첫 인사를 온 동서도 수수한 모습으로 두 형님이 원하던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식사를 하는 내내 두 형님이 눈짓을 하면서 뭔가 계획을 꾸미는 듯했고 언제나 그렇듯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밥만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던 중에 작은 형님이 동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이제 자주 봐야 하는 사이인데 전화번호 좀 교환할 수 있을까요? 작은 형님의 말에 동서가 흔쾌히 전화번호를 건넸지만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휴대폰에 작은 형님이라는 단어가 뜨던 순간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는데요. 또다시 무슨 말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걸까 걱정만 됐거든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작은 형님이 다짜고짜 말했어요. 동서, 내일 막내 동서 만나기로 했는데 동서도 잠깐 나와. 네? 그 자리에 제가요? 왜? 싫어? 어떻게 된 게 동서는 한 번에 알았다고 하는 적이 없어. 이러니까 형님이 동서를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 내일 막내 동서 만나서 서열 정리해야 하니까 나오란 말이야. 아까 딱 보니 동서랑 같은 부류 사람 같던데 나보다는 동서랑 더 잘 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저녁 7시에 땡땡 극장 앞에 그 카페로 나와.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작은 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두 형님에게 찍힐 대로 찍혔던지라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지만 도련님 말이 생각나서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시간에 맞춰 약속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동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제가 다가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이 저도 나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형님, 말씀 놔주셔도 됩니다. 차차 그래보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갑자기 말을 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이가 형님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성실하시고 바른 분이시라고요. 도련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앞으로 형님이랑만 친하게 지내라고도 했는걸요? 저랑만요? 근데 어쩌죠? 저는 시댁에서 존재감이 없어서 저랑 친하게 지내면 앞으로 많이 피곤해질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존재감 없이 살 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동서는 저와 결이 비슷한 사람 같아 보이긴 했는데요. 조금 비슷해 보일 뿐 저와는 다른 사람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작은 형님이 카페로 들어왔고 역시나 앉자마자 동서에게 반말로 말했어요. 막내 동서 될 사이니까 말 놔도 되지? 네, 그럼요. 근데 우리를 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네, 저는 그렇다 치고 굳이 셋째 형님까지 부르셨다기에 궁금해서요. 동서가 치아가 드러나도록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작은 형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뭐야, 이번에는 백치미가 가득한 동서가 들어온 거야? 백치미요? 아, 그런 소리를 좀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하실 말씀 하시겠어요? 그래도 여기 동서보다는 막내 동서가 시원시원한 게 말이 좀 통할 것 같긴 하네. 작은 형님이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바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기 말이야, 혹시 혼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혼수요? 그게 왜 궁금하신 건데요? 막내 동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우리 집안에선 시부모님보다 큰형님이 서열 1위거든. 그러니까 큰형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 아, 큰형님이 서열 1위셨구나. 그럼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빨리 말씀해 주셨음 제가 따로 찾아뵀을 텐데 그걸 몰랐네요. 동서가 다시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니 막내 동서는 그나마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네. 암튼 그래서 말인데 혼수를 어떻게 해올 생각인 거야? 참고로 말하지만 사실 형님이랑 나는 혼수를 꽤 많이 해왔거든. 그러니까 형님은 4억, 나는 3억 이렇게 해왔거든.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되겠지만 형님 친정이 꽤 잘 사는 편이라 친정에서 거진 다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도 친정이 못 사는 편은 아니라 2억 5천 보태줬고 말이야. 작은 형님이 제게 했던 말을 앵무새 마냥 똑같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마지막에 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서는 친정에 돈이 얼마 없어서 1억 해왔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막내 동서는 얼마나 해올 생각인 거야? 아, 저는 2억 해오는 걸로 얘기했어요. 2억? 친정에서 도와주는 건가? 그건 아니고 제가 모은 돈도 있고 친정에서 도와주는 돈도 있어요. 그 사람이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혹시 막내 동서 친정 잘 살아? 잘 산다는 게 어떤 기준인 거예요? 어떤 기준은 뭐가 어떤 기준이야. 돈만 내면 잘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작은 형님이 곁눈질로 저를 바라보며 묻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중산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동서보다는 나은 편인가 보네. 근데 백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별로 비싸 보이지 않던데. 저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서요. 그럼 혹시 골프는 쳐봤어? 형님이랑 나는 골프 치러 자주 다니거든? 골프는 칠 줄 알아요. 그래? 그럼 우리랑 레벨이 좀 맞는 것 같네. 그럼 나도 맘 놓고 말할 수 있겠다. 사실 말이야, 여기 동서는 돈도 별로 없고 골프도 칠 줄 몰라서 답답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암튼 그건 그렇고 저기 말이야, 혼수할 때 서열 1위 형님 빼가나 정도 준비할 수준은 되는 거지?
백이라고 하면 명품백을 말하는 건가요?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묻고 그래. 그럼 내가 에코백을 말하겠어? 근데 어머님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그런 거 다 생략하자고 하셨거든요. 동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했는데요. 잘 나가다가 답답하게 왜 이래? 말 좀 통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답답하게 구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막내 동서 잘 들어. 이번 기회 놓치면 말이야. 여기 이 동서처럼 시댁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형님한테 한번 밑보이면 돌이킬 수 없거든. 아, 그래서 서열 1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내 동서도 눈치껏 잘 행동해. 작은 형님이 목에 힘까지 주며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동서가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작은 형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싫은데요? 뭐? 막내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싫은데요? 네, 싫은데요? 어머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큰형님한테 명품백을 갖다 바쳐야 하는 거예요? 뭐? 갖다 바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면 명품백을 왜 큰형님한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구이랑 저랑 결혼도 반반하기로 했거든요. 거기다 큰형님은 집도 부자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 같은 쪼무레기한테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삥?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암튼 저는 싫어요. 그냥 그 투명인가 취급인가 그거 해주세요. 여기 셋째 형님이랑 둘이 의지하면서 잘 지내볼게요. 동서가 다시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아 보이던지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와는 전혀 다른 동서의 모습에 작은 형님뿐만 아니라 저까지 말문이 막힌 채 멍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싫은데요? 싫은데요?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막내 동서 앞으로 각오해야 할 거야. 그럼 저 힘들게 할 거예요? 당연하지. 앞으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딱 기대해. 그럼 저는 우리 아빠한테 다 이럴 건데요?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너 골프 칠 줄 안다는 것도 다 뻥이지? 그런가? 뻥인가? 진짜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니네. 너 앞으로 두고 봐. 동서가 놀리듯 말을 하고 있었기에 작은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작은 형님 뒷모습을 보던 동서가 키득키득 웃고 있었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조심스레 동서에게 물었어요. 저기 이런 말하면 주제 넘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큰형님이랑 작은형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시부모님이랑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킨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대놓고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낱낱이 다 밝혔는데요. 역시나 동서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태연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제가 형님 지켜드릴게요. 동서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만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동서와 서방님이 결혼을 한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동서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죠. 오히려 두 형님보다 더 어마어마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동서와 서방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다고 해야 할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길래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동서가 가족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면세점에서 샀는데 아주 좋은 양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주 엄청 비쌌을 텐데 무슨 돈으로 이 비싼 걸 산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 정도 능력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랑 셋째 형님 백이에요. 동서가 난데없이 시어머님과 제게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님보다 제가 더 놀란 채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고 저도 모르게 두 형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두 형님에게도 선물을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두 형님에게 건넨 선물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큰형님은 나름 표정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작은 형님은 표정 관리에 실패한 채 동서에게 따져 물었어요. 막내 동서, 이게 뭐야? 이게 호놀룰루 쿠키라는 건데요. 하와이 여행 선물로 1위라고 해서 사왔어요. 이거 사려고 다들 줄 서는 바람에 한참 기다리기까지 한 거 있죠? 제가 살면서 시식해봤는데 맛도 다양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약소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뭐? 쿠키? 약소하지만? 동서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형님, 놀리다니요. 제가 정성껏 골라온 선물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가 울먹인 채 고개를 떨궜기에 작은 형님이 시부모님 눈치를 보다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고맙긴 한데 막내 동서가 선물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그랬지. 차별이요? 이게 왜 차별이에요? 동서가 여전히 울먹인 채 물었는데요. 그쯤에서 작은 형님의 표정은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서한테는 명품백을 선물하고 우리한테는 과자 쪼가리 주는 게 차별이 아니고 뭐겠어. 아, 그것 때문에 서운하셨던 거구나.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지. 우리 입장에선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작은 형님이 큰 형님을 바라봤지만 큰 형님은 최대한 인자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서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말이죠. 그때 작은 형님이 카페에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큰 형님이랑 작은 형님은 친정에 잘 살아서 골프 치러도 자주 다니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백쯤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원래가 이런 백이 많은 사람들은 백 욕심도 딱히 없거든요. 오히려 현지 쿠키 이런 걸 선물로 드리면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랑 저 동서한테는 왜 명품백을 준 건데? 그건 셋째 형님은 명품백이 하나도 없다고 하길래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시고 서열이 높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드린 거고요. 셋째 형님이 많이 알뜰한 편이라 안 그럼 절대 안 살 것 같아서요. 저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건데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동서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두 형님을 바라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막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니들도 오해하지 말고 형님들답게 이해해 주렴. 니들은 이런 빽쯤이야. 오늘이라도 당장 살 수 있지 않니? 아, 네, 어머님. 작은 형님이 급히 대답을 하고는 입을 닫아버렸는데요. 큰 형님은 여전히 표정 관리에 애를 쓰고 있었지만 작은 형님은 뭐 씹은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서가 두 형님의 신기를 제대로 불편하게 했고 두 형님이 앙심까지 품은 채 동서를 벼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작은 형님이 우리 둘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동서들, 형님이랑 내가 골프 치러 갈 생각인데 혹시 같이 갈래? 물론 돈은 큰형님이 전부 내실 거야. 저기 저는 골프를 못 쳐서 가나 마나일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이건 골프를 치고 못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들끼리 친목 도모를 하자 그 말인 거잖아. 동서가 골프 못 치는 건 지나가는 개도 다 알거든? 작은 형님이 개라는 단어에 유난히 힘을 주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걱정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도 골프 친지 오래돼서 좀 걱정이 되네요. 걱정될 게 뭐가 있어. 동서는 골프를 치긴 한다는 거잖아. 그렇긴 하죠. 그럼 혹시 골프장을 제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갈게요. 골프 친지 하도 오래돼서 익숙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분위기 파악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동서가 작은 형님에게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어? 그러지 뭐. 어디 잘 아는 곳이라도 있는 모양이네. 네, 제가 아는 데가 한 군데 있긴 하거든요. 그래? 그럼 형님한테 그렇게 보고할게. 형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정말요? 감사해요, 형님. 동서가 허리까지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 같은 하수가 따라가기에 동서는 너무나도 고단수였습니다. 동서의 속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동서에게 걱정스레 물었어요. 동서, 난 골프 못 치는데 어떡하지?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보니까 골프복이랑 장비랑 필요한 것도 많던데 그날 하루 가자고 그거 사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랑 제 체형이 비슷하니까 형님만 괜찮으시다면 제 거 빌려드릴게요. 대체 동서 정체가 뭐야? 제 물음에 동서가 배꼽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 정체가 뭐냐니요. 저 무슨 비밀 요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결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 뭔가 많이 다르거든. 그냥 평범한 시민이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두 형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게 분명해 보여. 내가 보기엔 골프 치러 가면 망신당할 게 뻔해 보이니까 엄청 비웃으면서 무시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사실 두 형님은 한 달에 몇 번씩 골프장 다녀서 실력이 수준급으로 알고 있거든. 아마 거기서 돈 자랑하면서 우리 둘을 깔아 뭉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제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동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으로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골프장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큰형님이 시어머님께 친목 도모를 하러 다녀오겠다는 말까지 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예, 첫째한테 듣자 하니 친목 도모 차원에서 골프장으로 놀러 간다며? 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네 통장으로 돈을 좀 보냈다. 돈이요? 무슨 돈이요?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골프장 가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가서 필요한 거 사고 즐겁게 지내다 오렴.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이다. 알겠니? 어머님, 저도 그 정도 돈은 있는데. 그건 나도 알지. 근데 네가 워낙 알뜰하잖니. 그래서 매달 계획한 대로 생활비 쓰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아서 그래. 네가 알뜰해서 내가 참 좋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네 형님들이야 워낙 부자라 그렇지만 대부분은 너처럼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형님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 알겠니? 어머님, 매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예뻐서 그렇지.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님이 저를 오해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우여곡절 끝에 골프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진실을 마주한 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두 형님이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입고 있는 골프복만 봐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모자부터 신발까지 한껏 치장을 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골프장에 들어가서 클럽하우스라는 곳에 차를 세웠는데 마치 호텔처럼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동서가 트렁크를 열자 직원이 트렁크에 있던 캐디백을 내려줬어요. 사실 저는 캐디백이라는 단어도 그날 처음 들어봤답니다. 곧 차를 주차하고 네 사람이 같이 체크인을 하기 위해 갔는데요. 우리를 보던 데스크 직원이 깜짝 놀란 채 인사를 했어요. 아가씨 오셨어요? 에이, 아가씨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나 이제 결혼해서 아줌마잖아요. 아가씨 농담은 여전하시네요. 라며 데스크 직원과 동서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계속해서 동서에게 아가씨란 단어를 사용하자 두 형님이 눈을 커다랗게 뜬 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런 형님들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다 동서를 마주한 골프장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 숙여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이동하는 동서를 보며 작은 형님이 물었습니다. 동서, 아까 데스크에서 직원이 동서한테 왜 아가씨라고 하는 거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요. 엄청 잘 아는 사이인걸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여기가 우리 아빠 회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라 엄청 자주 보거든요.
동서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흘리듯 말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두 형님이 걸음을 멈췄고 작은 형님이 다시 물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모양이네. 직원 할인 이런 것도 있는 건가? 아, 직원 할인이요? 아빠가 이 회사 사장이니까 뭐 직원 할인이라면 직원 할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사장? 그러니까 이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에 사장님이란 말이야? 네, 여기 말고도 해외에도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좋고 해서 여기로 오자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직원들이 동서한테 아가씨라고 했던 거구나?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부르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어찌나 천진난만하게 대답을 하던지 두 형님이 잠시 잠깐 넋을 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작은 형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동서, 친정이 이렇게 부자인데 왜 부자라는 말을 안 한 거야? 아니, 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랑 완전 다른 레벨이잖아. 근데 혼수로 2억만 내왔다고? 골프장도 그렇고 아빠 회사도 그렇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해서 티나지 않게 소박하게 결혼식 한 거고요. 앞으로도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꼭 돈이 없는 사람들이 허세 부리면서 돈 자랑하고 다니는 거라고 하시면서 항시 마음가짐을 똑바로 갖고 살라고 하셨거든요. 동서의 말에 두 형님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그날 골프를 치는데 둘째 형님은 손까지 벌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동안 당했던 서름이 싹 다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그 사건 이후 두 형님의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동서네 집이 큰형님 집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자인 걸 확인한 작은 형님이 가차없이 큰형님을 배신했고 동서로 갈아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두 형님이 시댁에서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기까지 했는데요. 시댁에서 식사를 하다가 기분이 좋아진 시아버님이 양주를 꺼냈고 다 같이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작은 형님이 조금 많이 마시는 듯 하더니 한순간에 취해버렸고 그동안 큰형님의 만행에 대해 이실직고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형님의 말을 대충 요약해보자면 큰형님이 두 동서에게 혼수로 명품백을 사오라고 지시했다는 것부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빠짐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큰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작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는데요. 악에 바칠 대로 바친 작은 형님도 큰형님의 머리채를 잡았고 둘이 같이 거실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결국 두 형님은 시댁에서 쫓겨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이 제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뒤 두 형님은 완전 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시부모님께도 찍힐 대로 찍힌 채 시댁에 발길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서가 저를 찾아와서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형님, 오늘 큰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 있죠? 큰형님이 전화를 했다고? 네. 근데 큰형님 말로는 큰형님네 친정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근데 자존심 강한 큰형님이 동서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절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게 저도 진짜 기가 막히긴 한데요. 큰형님 친정에서 받던 돈이 끊겨서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골프차랑 명품백 그런 걸 좀 사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중고 시장에 내놨더니 헐값을 불렀다고 하면서 말이죠. 뭐?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동서는 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골프 안 친다고 말했죠. 명품백도 필요 없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제가 돈이 어딨다고 그걸 다 사겠어요. 동서 그 정도 돈은 있는 거 아니었어? 에이, 우리 아빠가 돈이 많은 거지.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죠. 동서가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이해하긴 힘들었지만 그 뒤에도 동서는 소탈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득 며칠 전 동서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